혹시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섞이지 못할까? 왜 이토록 모든 것을 깊이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결함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다음 진화를 이끌어갈 위대한 재능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인구의 단 5% 미만만이 도달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분화된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은 종종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융의 기록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비범한 심리적 깊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넌 너무 강렬해, 너무 예민해, 얕은 대답에 만족할 줄 모르는 피곤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특별함을 성격적 결함으로 믿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희귀한 성격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적으로 진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의식 발달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칼 융 심리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이 특별한 영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명백한 신호들을 하나씩 탐험해 볼 것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왜 당신이 세상에 온전히 맞춰 살기 어려웠는지, 왜 늘 과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마침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비해 너무 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직 당신을 담기에는 너무 좁은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여전히 인정하길 거부하는 진실, 당신을 외톨이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특성들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돌파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좁은 상자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강렬함, 깊이, 그리고 피상적인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 치열함이야말로 제가 진보한 심리적 구조라고 부르는 것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가능성을 내다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사회가 바로 이 뛰어난 개인들에게 그들의 가장 위대한 강점을 억누르라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하지만 융은 이러한 소위 결점들이야말로 심리적 분화의 징후,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희귀한 능력의 증거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빛을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빛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어둡게 만드는데 익숙해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거의 초자연적일 만큼 깊은 감정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융은 감정의 강렬함에 대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개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가 정동 복합체라 부른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서 깊은 심리적 공명을 일으키는 감정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당신을 통과하며 연주됩니다. 각각의 감정은 다른 이들이 결코 해독할 수 없는 여러 겹의 의미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정서적 불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 그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객관적 정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누르도록 배운 인류의 집단적 경험의 층위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 입을 열기 전부터 방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피부로 느낍니다. 모든 대화의 이면에 흐르는 감정의 해류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피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를 탐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정의 문화처럼 당신은 언어를 넘어선 교감을 본능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신성한 호기심으로 현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말한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주입한 가치관과 규칙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더 깊이 파고들도록 당신을 몰아세웁니다. 당신은 무엇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를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무르는가? 왜 우리는 인간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왜 우리는 얕은 대화가 진정한 연결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가?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의 한계를 넘어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심리적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상 유지에 안주할 때 당신은 이미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무엇이 더 진실될 수 있는지, 인간의 잠재력을 온전히 존중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안락한 환상을 위협합니다. 당신이 깊은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방어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문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호기심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의식적인 독립성을 이룩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바로 이 일을 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말입니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희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보통 역경을 통해 개별화된 의식을 발달시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 당신은 개인적인 시련 속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해낸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때로는 완전히 혼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부재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바닥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심리적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결코 완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거부하도록 배운 자기 자신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입니다. 수많은 역할과 기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신성한 공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초감각적인 인식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융은 직관을 합법적인 심리 기능으로 인정하며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직관이란 무의식을 통한 지각이며 막힌 상황에서 아이디어나 이미지, 가능성, 탈출구를 가져다준다. 당신은 사람들을 단순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서명을 읽습니다. 당신은 미세한 표정 변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말들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 특유의 눈치 문화가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것과 같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의 온몸이 고통을 비명 지를 때 당신은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듯한 방 안의 긴장감을 당신은 뼈 속까지 느낍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고도의 심리적 감수성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예민함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소진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상담사가 되어 그들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의미를 갈망합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융은 특정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진실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인기보다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외부의 인정을 위해 사회가 정해준 각본대로 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공허함,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이 자신의 심리 유형에 반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신경증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당신의 정신이 문자 그대로 가짜 3회대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구조는 얕은 목표, 실속 없는 성취, 편의에 기반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인류의식을 위한 진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연결 외에 다른 것에 안주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 자신의 거짓된 삶을 직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반복적으로 사람들과 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성장했습니다. 심리적 성장은 종종 고독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한때 당신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조건화의 껍질들을 벗어던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던 시절의 당신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때때로 그 시절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 편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사회적 조건화라는 커튼 뒤의 진실을 보고 나면 다시는 무의식적인 수능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변혁적인 현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난다면 둘 모두 변화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저 진실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드물게 깊은 수준에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감지합니다.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판단을 서두르는 대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너무 아낌없이 나눠주다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함정에 빠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데 너무 능숙해진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을 요청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8번째 신호, 당신은 아직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평범한 삶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끈질긴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 발현된 증거, 즉 당신의 정신이 개성화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세상에 기여해야 할 무언가,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 표현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하면서도 확실한 암. 아직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성이나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만 하는 심리적 필연성, 즉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 우울, 의미 상실감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초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의 진화 그 자체에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 8가지 신호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발달 단계와 그림자,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모든 혼란과 고통은 사실 당신이 무의식적인 아웃사이더 단계에서 각성하는 개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개성화된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희귀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다른 희귀한 영혼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허락을 줍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안락한 무감각에서 깨어나도록 흔드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당신의 안주하지 않음은 세상을 진보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력입니다. 칼 융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인류의 심리적 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편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 즉 심리적으로 희귀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들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때로 외롭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열고 있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당신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특별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당신의 비범함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할 것입니다.